야당 인적 쇄신안이 발표되면서 야당이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 공천제를 놓고 친박과 비박계 사이에 갈등이 일단 좀 잠재돼 있고 조금씩 내연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저희가 오늘 친박계 핵심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전 사무총장을 초대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선 야당이 좀 시끄러운 것 같은데요. 안철수, 김한길 전 대표 열세 지역 출마하라고 하니까 일단 벌써 안철수 전 대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이제 혁신안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좀 기득권을 포기하고 뭔가 새로운 혁신안을 마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국민들 생각은 이것이 아무래도 어떤 계파의 볼모가 돼서 이런 혁신안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특정 후보나 특정 집단을 위해서 혁신안을 만든다면 네. 아무리 그런 몸부림을 친다고 할지라도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뭐 야당이긴 합니다만 이제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러나 하여간 어쨌든 새로워지려고 노력하고 국민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런 노력의 흔적은 좀 엿보입니다. 예. 예. 새누리당에서는 아마 그런 국민들한테 좀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것이 김무성 대표께서 늘 말씀해온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에게 공천권을 주겠다라는 네. 것인데 야당이 일단 안 받기로 했으니까 동시 도입이 무산됐고 네. 그래서 친박계에서는 뭐 다른 방안을 이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인데 김무성 대표는 어제도 계속 하겠다, 계속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홍 의원님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제 일단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단어의 그 정의를 다시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오픈 프라이머리라는 거는 여야가 동시에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김무성 대표께서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겠다 이렇게는 말씀하실 수 없다. 이제 그런 거고요. 네. 이제 현역 의원이나 지구당 위원장 입장에서 보면 오픈 프라이머리는 기득권을 유지시켜 주는 거거든요. 네. 지금 야당은 뭐 기소되면 안 된다, 뭐 경과가 있어도 안 된다, 뭐 당 대표들은 다 물러나라 이런 그 국민들 생각하기에 박수칠 그런 안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오픈 프라이머리는 그거 상관없어요. 그 지역에서 인기가 제일 높고 그 지역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면 네. 그분이 출마하게 돼 있거든요. 그분이 네. 기소됐건 그분이 과거에 무슨 일을 했건 그분이 결국은 이거는 인기조사 비슷한 그런 결과를 그런 인기조사로 후보를 선정하는 것 같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오픈 프라이머리로 당 후보를 정한다면 거의 모든 국회의원과 전직 국회의원, 현 위원장 외에 새로운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오픈 프라이머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홍 의원님께서는 야당이 뭐 받든 안 받든 그거와 무관하게 오픈 프라이머리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시군요.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김무성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다. 네. 국민들의 뜻을 수용한다. 그거에 철저히 동의하죠.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야당이 반대하는 오픈 프라이머리 또 지금 하는 인기 투표식의 오픈 프라이머리 형식을 가지고는 네. 뭔가 세신된 후보, 새로운 후보, 미래로 나아가는 정당 후보 이런 분들을 여성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청년이 어렵고 사회적 약자들이 후보가 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네. 이래가지고 국민들한테 무슨 박수갈채 받는 그런 그 정당 후보들이 될까 하는 네. 그런 걱정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조금 전에 부산 출마 혁신위가 요구한 것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겠다. 아마 받아들이겠다는 쪽으로 뉘앙스로 봤을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열세 지역 출마에 대해서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여기 벌써 주류 비주류 입장이 바로 갈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계속 여쭤볼 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김무성 대표는 계속 하겠다는 입장인데 예. 자,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계속 추진하겠다, 이거 밀고 나가겠다. 문재인 대표하고 만나서 담판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김무성 대표께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의 정신을 살리겠다 이런 뉘앙스로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정당이라는 것이 국민적 지지를 받지 않으면 정당이 돌릴 근거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예, 예. 그렇기 위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국민들이 원하는 후보를 공천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의 오픈 프라이머리 정신으로 그러나 방법에 있어서는
정말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후보를 선발해낼 수 있는 방법을 네. 생각해낼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대표님께서도 지금 우리 상대방은 이미 내년 총선의 전략 전술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아직도 제도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표로서는 저희가 좀 그런 면에서는 좀 우리가 한 50m 뒤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서 막 아쉬움이 있죠. 예. 이제 전략 전술을 지금 생각해야 되고 제도는 물론입니다만은 그런데 아직 제도 문제를 넘지 못해가지고 당내에서 많은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별로 우리 당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김무성 대표가 총선 전략 전술이 지금 부재하다라는 말씀. 아니 지금 전략 전술을 얘기할 틈이 없습니다. 지금은 네, 네. 오픈 프라이머리 하나에 우리 그 시샘말로 올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오픈 프라이머리의 정신을 우리가 찬성한다는 거죠. 네, 그걸 예. 반대한다는 게 아닌데 네. 그러면 이제는 야당이 이미 안 받아들이니까 오픈 프라이머리는 없는 겁니다. 그게 다른 유의 다른 뉘앙스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러면 어차피 제3의 대안을 마련해야 되고 네. 제3의 대안을 마련하게 된다면 그 대안에 얘기하고 그 대안으로 저렇게 문재인 후보가 대표가 부산에 나올 때와 나오지 않을 때는 벌써 이미 상황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너무 비역해서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문재인 대표가 나오는데 김무성 대표가 한번 나가는 건 어떨까? 그런 전략 전술 같은 거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 대표로서 당의 명운을 걸머진 그런 대표로서는 그런 전략 전술에 대해서 지금 같이 얘기할 때지. 예. 지금 그 상대방은 지금 혁신이 안을 가동해서 어디에 누가 나가고 누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어떤 사람 공천하면 안 되고 이런 아주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지금 우리한테 선전포고를 예.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출마하는 지역에 김무성 대표가 출마하면 어떠냐라고 어떤 비공식적으로 제안하신 거죠?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전략 전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저희가. 자, 이 오픈 프라이머리가요. 의원님 뭐 아시겠지만 많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것이 뭐 정신도 중요하겠지만은 친박과 비박의 공천권을 놓고 주도권 경쟁이 아니냐. 김무성 대표 쪽에서는 청와대 전략 공천이라든가 이런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 오픈 프라이머리 하자는 것으로 그런 측면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관련해서 이 김무성 대표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김학용 의원께서 오늘 인터뷰에서 전략 공천 5%만 해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글쎄, 그분이 말씀하시는 뭐 국민이 어떤 국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겁니다. 김무성 대표께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시는 그 뜻을 저희는 충분히 알아요. 그리고 이미 2번이나 공천에 아무 이유 없이 제외됐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김무성 대표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일이 다 2번 다시 일어나서 안 된다. 그렇게 공천에 있어서 이런 혁명이 일어나야 된다. 이제 앞으로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라기보다 자기 스스로 자기 운명을 책임지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이제 100% 동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시다시피 국민들이란 박근혜 대통령 들어오신 이후에 저도 사무총장 해보고 시도의원 공천해보고 뭐 비례해보고 다 해봤습니다만은 무슨 우리가 말하기에 국민 뜻에 정말 반해서 무슨 계파 간의 어떤 싸움에 의해서 공천이 만들어진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우리 당만 해도 그렇게 계파 간에 뭘 나눠 먹는다든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전략 공천한다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공천을 한다든지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충분히 우리 당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당이 된 거고요. 그리고 이 당이 국민의 바탕 위에 올라서 있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 당이 존재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당원들이 그렇게 무슨 어떤 누가 됐든지 간에 그분들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일건에 말도 안 되는 사람을 전략 공천하고 그런 일은 아니더라도 지금 거론되는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뭐 수석들 이른바 뭐 박근혜 키드라고도 불리는 그런 새로운 인물들을 전략 공천하는 내려보내는 그런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당에서는 그런 분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온다고 그래서 당에서 그런 당 나름대로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통령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정치하러 오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올지 안 올지 모르겠고 또 지금 언론에서 선거하라는 거죠. 오픈 프라이머리 하라는 거죠. 지금 김무성 대표 쪽에서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쪽에서 국회의원을 몇 번씩 했던 사람들이고, 예. 그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고 있지만은 이게 인기 투표나 마찬가지거든요. 예. 이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후보로 나온다 그러면 네. 그거는 상당히 많은 그 문제점을 안고 있는 네. 그런 오픈 프라이머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제가 답할 수는 없고요. 김무성 대표 쪽에서는 친박계에서 김무성 대표 흔들기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좀 의심의 눈초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엔 김무성 대표 그 가족들 문제가 나온 것도 그렇고요. 김성태 의원 같은 분은 이거 흔들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레임덕이 올 것이다라는 말도 했는데요. 친박계의 김무성 흔들기가 정말로 없는 것입니까? 이럴 때일수록 저희 당 안에서 자중자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꾸 친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예, 친박이 맞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김무성 대표를 흔들어서 우리 당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대통령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네. 김무성 대표가 잘 하시면 당에도 도움되고 대통령께도 도움이 된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단지 김무성 대표께서 앞으로 우리 정당을, 우리 새누리당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네. 이게 민주정당 아닙니까? 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김무성 대표께서 이러이러한 혹시 의견이 다르고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이 다르고 총선을 보는 눈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있을 때 네. 그것이 정말 반사회적이고 반당적이고 아니면 반국가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면 귀를 기울여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짧게요. 김무성 대표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전심전력으로 잘 돕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께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아니 뭐 저희가 뭐 노동개혁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또 적극적으로 저희들과 함께 대통령을 도우려고 하고 계시지만 그러니까 20대 총선에 있어서 그 너무 오픈 프라이머리에 그 올인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친박계 핵심 새누리당 중진 홍문종 의원에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